네, 안녕하세요. 흥진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통합사회 수업을 함께하게 된 이병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의 창의융합 활동하기, 세계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응했을까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연재해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가 참 많은데요. 쓰나미를 소재로 한 한국 최초의 재난영화 해운대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쓰나미에서 착안해 한국판 쓰나미를 그린 영화죠. 해운대와 광안대교를 휩쓸어버리는 이 해일과 해운대로 해일이 밀려오는 이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를 감적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네요. 영상 잠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으로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태국 푸켓에서의 쓰나미 재난영화 더 임파서블입니다. 이 영화 역시 실제로 2004년에 인도네시아 지역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지각판 변동으로 일어난 이 쓰나미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이 2010이라는 영화는 세계 전역의 동시다발적인 자연재해로 지구 종말을 그려낸 가장 대표적인 재난 영화죠. 다음으로 이 가운데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는 역사상 최악의 지진을 소재로 삼은 재난 영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1000km를 가로지르는 단층대인 오른쪽 위에 이 샌 안드레아스 지각판이 무너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란 샌 안드레아스 영화의 상상력은 전혀 근거 없는 발상이 아닙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실제 1857년과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대지진과 해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그럼 교과서 52페이지 미국은 허리케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2005년 8월 달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된 카트리나라고 불린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미국 뉴올리언스 등 많은 도시가 피해를 보았는데요. 자, 화면 왼쪽 하단의 사진은 바닷물로 침수된 뉴올리언스 시가지에 참혹했던 피해 현장의 모습입니다. 영상은 2005년 당시에 뉴스에서 보도된 카트리나 발생 당시 자료입니다. 이 카트리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후 미국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당시 미국은 카트리나에 대한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그 피해가 컸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재난 현장에서의 불명확한 지휘체계였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정부기관과의 협조 없이 진행되면서 그 대응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재난관리청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서 관리총장을 사임시켰고 재난관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재난관리개혁법을 마련하였고 재난 대비 시민 참여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피와 복구 계획을 세우는데도 협업을 잘 이뤄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쓰나미 발생과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북부 지역에서 사망자 12만 명 정도를 낸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는데요.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차단 문제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진 자료는 당시 일본의 쓰나미 피해 상황을 담았고요. 당시 해안에서 밀려오는 쓰나미로 인해서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쓰나미 발생 후에 일본 총리는 비상작전 지휘소를 구성하였고 구조대원과 군인이 이러한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생필품 구입대 줄서기를 했고 지진 대피 훈련에 따른 실행력도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재예방 시스템 정비로 쓰나미나 지진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발생과 그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이 쓰나미 대참사로 인해서 사상자가 25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있는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서 이 판의 충돌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는 지구의 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 그 피해가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수마트라 섬의 쓰나미 전후 위성사진을 통해서 그 피해를 엿볼 수가 있네요. 당시 촬영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당시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크게 발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부가 쓰나미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쓰나미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었습니다. 재난복구 과정에서는 부패한 정부 당국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거부하여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층민이나 반정부 세력이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구 작업이 늦게 시작되는 등의 원조 차별 정책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조 차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대부분 국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에게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쓰나미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하층민이나 반정부 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원조를 차별했던 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쓰나미 이후 인도네시아는 첨단 쓰나미 탐지 경보 장치를 도입하고 국가 간에 정보 공유를 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는 여러 국가와 소수민족 분포 등으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쓰나미 경보를 모든 주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부통섬은 찌아찌아어를 사용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공식 문자로 우리의 한글을 채택하여 쓴다고 하네요. 찌아찌아어 한 가지 배워볼까요? 자, 사랑합니다는 찌아찌아어로 인디 우삐 엘루이소라고 하네요. 참 언어도 다양하고 어려운 인도네시아 지역이네요. 또 한편으로 인도네시아는 통신 및 전력망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쓰나미 피해와 대응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쓰나미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뭘까요? 쓰나미는 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 지진은 주로 지각판이 움직이는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각판의 경계와 지진 발생 지역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이 경계 부분이고,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쓰나미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는데요. 조선 개창 1492년부터 1903년까지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44회의 해일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서해안에서 폭풍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에 명종실록 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무려 1800여 회에 걸쳐 지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록의 지진 자료는 지금의 지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국가지진 화산센터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국내의 지진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포함하여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등의 지진 관련 기관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나 지진 해일의 정보를 빠르게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질병재해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신속하게 다양한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 경제 쓰나미에 대한 대처도 정부와 시민이 이에 대비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재해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본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과서 53페이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